중국의 에너지 정책이 붕괴 위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중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중국의 석탄 광산이 있는 산시성에서 대규모 수해가 일어나 석탄 광산 폐쇄가 잇따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월 12일 중국의 682개 광산 가운데 60개가 폐쇄돼 석탄 가격이 치솟고 에너지 위기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1일에는 중국 상품 시장에서 석탄 선물 가격이 1톤당 1408.2위안까지 폭등하면서 과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산시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에너지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원래 중국의 에너지 위기는 미국이 호주를 반중 포위망 연합 전선의 주축 국가로 삼으면서 중국이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호주는 중국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큰 석탄 공급 국가였습니다. 특히 호주는 화력 발전 등에 사용되는 일반탄의 최종 공급국이었지만 중국의 호주산 석탄 금수 조치로 인해 2021년의 공급량은 0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시베리아의 힘의 가동이 시작되어 제2 파이프라인 계획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것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과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노렸지만 예상 밖의 수해로 에너지 위기는 단번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202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지도부가 내이멍구 자치구의 석탄 부분의 비리조사 강화를 명령하자 조업이 일부 멈추고 석탄 생산이 크게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산시성에 이어 석탄 생산이 많은 내이멍구 자치구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석탄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위기 영향은 중국인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동북 삼성에서 대정전이 일어나면서 몇몇 지역 공장에서는 계획 정전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단수나 엘리베이터 사고, 도로의 가로등을 켜지 못하는 등의 영향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석탄과 전력 가격을 통제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발전 업체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경제 정책을 맡고 있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석탄 화력 발전의 전력 가격을 수급에 맞춰 상승시키고 기준치의 20% 이내에서 변동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시장 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이 20%의 범위조차 설정하지 않고 자유 경쟁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 중국 제품의 원가도 늘어나면서 가격 인상이 잇따를 수 있다는 의미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내 소비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렴한 부품이나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더욱 곤란한 것은 북반구가 앞으로 혹독한 겨울로 접어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북부에 위치한 헤이룽장성 등은 기온이 상당히 낮아서 시베리아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극한의 땅입니다. 중국은 또 하나의 귀찮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로 치닫는 데 맞서 시진핑 지도부가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이며 탈탄소로 국제 공조를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개막한 26차 UN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중국은 정말로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대담한 이산화탄소 삭감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의 발전이나 난방의 주력은 석탄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삭감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나 난방을 석탄에서 천연가스나 원자력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큰 폭으로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국은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촉발한 난방용 석탄 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진핑 지도부는 공동 부유라는 생활 향상을 약속하는 방침을 밝힌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전기요금과 중국산 물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면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인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격이 됩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국제적 책무와 중국인들의 불만 해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할 판에 에너지 위기라는 예상치 못한 짐을 떠안게 됐습니다. 중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협조 입장에서 석탄에 과도하게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석탄 화력 발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석탄 산업은 벌써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26일에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들은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절정 시기를 2030년으로 설정한 것을 앞당기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2030년 전후로 잡았던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피크아웃 목표 시기를 2030년 이전으로 바꿨습니다. 이른바 스스로 에너지 확보를 저해야 하는 족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국제 공조에 그치지 않는 중국의 야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으로 국제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신흥국에서 보급되어 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한국이나 일본에서 탈원전 기운이 고조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 시장을 과점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4,400억 달러를 들여 2035년까지 최소 15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해 원전 설비 용량을 147기가와트로 늘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원전 건설을 해외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건설뿐만 아니라 그 유지에도 높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원전을 건설해준 나라는 그 후에도 에너지 정책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보급은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패권을 잡기 위한 책략으로서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위기가 일어나 전력 부족으로 생산 활동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는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시진핑 지도부의 속내는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5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비밀리에 재개했습니다. 각 지역 발전 회사들을 위해 중국 정부가 석탄을 수입하지 않으면 발전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대로 중국의 에너지 상황이 악화된다면 공장 가동이 정체되고 실크로부터 활기를 되찾은 국제시장에서 다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중국 제품이 이번에 홀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가 중국을 대신해 국제 공급망에 편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제품은 저렴하고 쓸만한 수준의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해 왔지만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제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국제 경쟁력은 꾸준하게 상실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중국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나갔겠지만 환경 문제로 국제 공조 노선에 들어가면서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밀월 관계에 있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으려 하고 있지만 천연가스 공급으로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러시아가 중국에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위기는 본질적인 문제점인 에너지 공급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대책을 조금씩 마련해야 하겠지만 앞으로도 탈탄소 족쇄는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뾰족한 타개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패권국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부동산 시황의 악화, 불안정한 전력 공급, CL9 감염 재확대, 그리고 경제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이라는 4가지 문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더욱 감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 붕괴로 제품 가격을 인상할 때의 충격을 수입 다변화를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